네, 잘 지냈어요? 예, 오늘은 어디에요? 자, 거기 소유권 보전 등기죠. 예. 자, 202페이지 가니까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한번 봐봐요. 이런 느낌을 한번 가져야 돼요. 자,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하고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권리죠. 권리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과거하고 얼그죠. 자, 그러면 등기부부터 한번 생각해봐요. 자, 이렇게 그리면 이제 머릿속에 입력이 돼야 돼. 표제부죠. 요거는 뭐예요? 과거죠. 요거는 얼구가 되죠. 자,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 과거는 권리죠.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 자, 요거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1개월, 60일, 명의신탁에서 3년이죠. 지금 요걸 분석해보니까 어디가 더 많아요? 권리, 과거하고 얼구가 많죠. 그러니까 권리의 등기가 전반적으로 뭐에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등기법은 뭐예요? 그러면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예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 권리관계죠. 그러면 이걸 최초로 개설하는 게 뭘까요? 소유권 보전 등기. 요게. 그래서 202페이지 1번에 무슨 등기가 나오죠? 보전 등기 문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1번을 풀기 전에 봐봐요. 자기가 요 정도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돼요. 봐봐요. 머릿속에. 자, 소유권 보전 등기죠. 자, 그러면 이제 내공이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뭐예요? 보전이죠. 보전이 뭐예요? 최초로, 그렇죠.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자,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각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이걸 보전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봐봐요. 소유권은 각구의 얼구예요. 각구.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결론적으로 각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것. 이게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야. 자, 그럼 봐봐요. A가 집이 있다. 건물을 신축했어요.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등기해야 돼? 소유권 보전 등기야. 자,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모든 등기에 뭐가 돼요? 스타트가 된다고. 그래서 보전 등기는 늘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각구를 최초로 개설한다. 그러면 우리 보전 등기는 몇 종류가 있을까요? 두 종류. 그렇죠.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면 제일 먼저 잡을 게 뭐예요? 토지냐 건물이냐 이렇게 이제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문제를 풀 때 항상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놨죠? 처음이죠. 그러면 첫 번째,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 요약집에도 써놨으니까 지금은 외워봐요.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등기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신청하는 게 뭐예요? 원칙이죠. 그러면 대장상 최초의 명인. 그럼 저희가 이걸 활용해 먹어야죠. 그럼 한번 봐봐요. 자, 매수인도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매도인은 보전 등기하고 이전 등기 형식으로 가져와야죠. 그러면 대장상 최초의 명인. 또 다시 한번 연결해 볼까요? 대장상 최초의 명인으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는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때요? X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죠? A외. A는 뭐예요? 국가, 포괄, 승계인. 요거는 A적 측면이라는 거야. 자, 국가는 그러면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는 직접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포괄 승계인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요건 원칙이에요. A외. 활용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여기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 자, 우리 보전 등기는 몇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죠. 그러면 건물에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 이게 뭘까요? 바로 특별자치도지사. 자, 도지사.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 요거는 자, 그러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디에 하나한다? 건물에 하나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항상 문제를 풀 때 보전 등기는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이제 확정 판결이라는 게 있죠. 우리 그동안 갈고 닦았으니까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세 종류. 이행, 확인,
형성. 그러면 생각하면서 외웠는지 한번 봅시다. 소유권 보존 등기 판결은 무슨 판결이 원칙일까요? 이행 판결이 아니라 읽어봐요. 처음이니까 하kim 판결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원칙 그러면 대장상 최초의 명인을 확인해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판결? 하kim 판결이에요. 그러면 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는 이행도 속하고 형성 판결도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원칙이 하kim 판결이라면 저 무주 토지는 누굴 상대로? 국가. 그러니까 항상 토진지를 확인해야 돼. 그럼 무주 건물은 누굴 상대로 해요?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시군구를 상대로 하kim 판결을 받아서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와 관련돼서는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시 해석해봐요. 요거 한번 읽어봐요. 처음, 요거는 갖고, 요거는 등기간. 등기간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는 요건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요건을 갖춰줘야 돼요. 그러면 원칙은 뭐냐? 이제 미등기를 전제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법원이 있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라는 거야. 소유권의 처분 제한. 그러면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요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그 안에 소유권의 처분 제한을 걸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죠? 예외. 그러면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은 누굴 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그러면 저 미등기 부동산의 임차권 등기 명령을 촉탁하면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어줘요. 그럼 저희가 지금 보존 등기는 여기 이제 딱 문제를 풀 때 정립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우리 숙제 볼까 이제? 자, 보존 등기는 몇 종류? 두 종류. 토지냐 건물이냐. 누가 신청이니? 대장상 최초의 명의인 원칙이야. 그러면 국가 포괄 승계는 A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의 특이한 것,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누굴 상대로? 건물을 상대로. 확정 판결은 원칙. 무슨 판결? 하kim 판결. 그럼 문제 나가 볼까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하kim 판결에 하나다. OX, X. 하kim 판결에 하나는 게 아니라 확정 판결에 하나다라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판결은 판결의 종류는 뭐한다? 불문하죠. 다 속하는 거니까. 원칙이 무슨 판결? 하kim 판결, 무주 토지 국가, 무주 건물,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A적으로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을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자, 그러면 요 네 개는, 네 개와 관련돼서는 제가 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야. 보존 등기 출발할 때 요걸 의미를 잡고요. 또 하나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했어. 건물을 신축했어요. 무슨 취득? 원시취득. 등기원인 정서. 저 매매 계약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등기원인일자도 없고 등기원인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문제 1번 토지를 딱 잡아요. 몇 회 기출 문제예요? 30회. 그럼 틀린 거 옳은 거? 틀린 거 마음에 준비하고. 자, 1번의 토지의 건물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 일단 토지를 잡았죠.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해야 된다. 어때? X. 정답은 1번. 완전 주워먹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럼 작년에 공짜로 주워먹은 문제가 바로 요 문제야. 공짜로. 자, 이번은 그러면 토지의 건물이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중복 등기 돼 안 돼? 안 돼. 자, 군수 동그라미. 그러면 군수 딱 확인을 했으면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해야죠. 뒤에 건물이 토지, 건물. 그럼 끝으로 가서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자, 건물, 무주 건물은 누굴 상대로?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그렇죠. 갖다 한번 붙여주면 되는 거거든. 이거는 제가 해줄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제 한계예요. 그러면 자기가 활용해먹고 못해먹는 것은 본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4번에 건물 동그라미 전화봐요. 자,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 경우 건물의 표시 줄쳐놔봐요. 앞에 건물이 토지. 그러니까 건물의 표시죠.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돼 있다. 이하나.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건물 표시, 즉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야. 토지면 토지 대장,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 임야라면 임야 대장. 그래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저 4번에 미등기 주택 보이죠? 그러면 미등기 주택 줄쳐놔봐요. 임차권 등기 명령 원칙이야 A야. A죠. 누굴 파악해서 임차인. 그러면 봐봐요.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뭐라는 거다? 직권. 그럼 직권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야죠. 그러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게임 끝. 정답은 몇 번? 1번. 그러니까 자기가 지문을 외워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보전 등기 문제를 푸는 원리라는 거야. 모든 문제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걸 한번 보고 여기 봐봐요. 보전 등기 어떻다. 자,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토지냐 건물이냐 확인하고 누가 신청해? 대장상 최초의 명인 원칙 A가 있어 없어? 있어. 국가 포괄 승계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어디에 하나한다? 건물에 하나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확정 판결은 원칙 확인 판결이죠. 무주 토지 누굴 상대로? 국가 무주 건물은 시장 군수구청장을 그러면 상대로 이행 형성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로 원칙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 처분의 제한 A는 뭐예요? 임차권 등기명령 누굴 파악해서 임차인. 자 가게에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다시 이제 봐봐요. 보전 등기가 나왔다. 뭐부터 확인하자. 토지냐 건물이냐. 자 여기 대장상 최초의 명인 원칙 그 다음에 국가 포괄 승계인 건물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어디에서 건물에 하나한다는 거. 자 3 뭐 써놨어요 여기. 확정 판결 원칙 확인 판결 무주 토지 국가 무주 건물은 시장 군수구청장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도 속하죠.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A적으로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누굴 파악해서 임차인. 자 그러면 2번을 가볼까요? 2번. 그러면 이제 문제의 틀이 1번하고 2번의 행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미등기 부동산 줄쳐놔봐요. 자, 직권에 의한 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종류를 외울 게 아니라 요걸 갖다 붙이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요거죠.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자,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누굴 파악해서 임차인. 그럼 기억에 가서 키워드. 자, 세무서 줄쳐놔봐요. 세무서는 법원이야 법원이야 세무서야? 세무서 탈락. 자, 니은의 가처분 등기 줄쳐놔봐요. 가처분 등기는 어디에서?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요건을 갖췄죠. 그럼 직권으로 보전 등기와 관해 가처분 등기를 걸어준다는 거야.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줄쳐놔봐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어디에서 해?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요건을 갖췄네요. 니은의 가등기는 어디로 가? 등기소로 가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법원이 아니라 신청이라는 거네. 자, 임차권 등기명령 누굴 파악해서? 법원 임차권 등기명령 요건 갖췄죠. 그럼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거기에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걸어줘. 가압류 줄쳐놔봐요. 가압류 등기는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 요건을 갖췄죠. 그럼 직권 보전 등기가 발생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정답은 그럼 몇 번이에요? 기억, 디귿, 미음, 비읍 몇 개? 4개.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갖다 붙이는 연습을 해주란 말이야. 갖다는. 그러니까 원리를. 그러니까 요거 문제를, 그러니까 요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해보자고, 이제. 자기가 그러면 문제 1번하고 2번은 이제 풀었으니까 문제 3번은 이제 본인이 확인해봐요. 어떻게 푸는지. 자, 됐어요? 예, 그럼 문제 3번을 가서 확인할까? 토지야 건물이에요. 토지 확인하고 소유권 보전 등기 줄쳐나오고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것, 옳은 것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가볼까요? 자, 1번에 자치구 줄쳐놔봐요. 자치구 건물이야 토지야?
건물. 그럼 뒤에 뭐가 보여? 토지. 토지 동그라미. 그럼 끝에 가서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확인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을 문제를 풀 때 항상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문제 1번은 어디를 키워드로 잡아? 좌측구, 토지, 그 다음에 있다. 그러면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자, 건물에 특이한 거 뭐가 있다?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어디에 하나인다? 건물 이렇게 해서 이걸 생각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이번에 2번으로 가볼까요? 토지와 건물이에요. 토지, 미등기 토지, 가처분 등기 줄 쳐놔봐요.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저희가 위에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 요건을 갖춰서 안 갖춰서? 갖춰서. 그럼 뒤로 쭉 가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 경우 잘라요. 자,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 경우 법원의 가처분 등기는 말소 적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말소한다. 어때? X. 기존에 등기가 된 것은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럼 봐봐요. 보존 등기를 하는데 등록 매너스를 받았을 거 아니야. 말소하게 되면 더 돌려줘야 된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2번은 그러면 X. 자, 3번은 토지 대장이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동그라미 쳐놔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걸 생각해야죠.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등기하는 게 원칙이죠. 거기까지는 일단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근데 예적으로 그렇게 봐봐요. A는 국가, 포괄 승계인. 그럼 포괄 유정 줄 쳐놔봐요. 자, 포괄 유정 5자로 건치면 포괄 승계인. A적으로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걸어가는 거. 만약에 포괄 유정이 아니라 특정 유정이면 답이 또 달라져요. 그러면 특정 유정자는 포괄 승계인이 아니거든. 그러면 상속인 앞으로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형식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포괄 유정, 특정 유정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네. 자, 4번에 볼까요? 4번은 확정 판결 줄 쳐놔봐요. 확정 판결에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 등기를 신청한 자 잘라봐요. 여기에서 키워드는 보존 등기야. 보존 등기는 등기원인과 연율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결론이 떨어지고. 자, 5번은 그러면 봐봐요. 5번은 자, 소형이죠. 소형은 뭘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자, 소형은 항상 미등기인지 기등기인지를 확인해야 돼. 미등기, 기등기. 자, 미등기는 아직 등기돼서 안 돼서? 안 돼서. 그러니까 보존 등기야. 자, 기등기는 이미 등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소형은 무슨 취득? 원시취득. 원칙은 보존 등기해야 되나? 자, 원시취득이죠. 보존 등기하는 하게 되면 권리의 단절 상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등기 형식으로? 이전. 그럼 소형이 나오면 항상 뭐부터 점검하라? 미등기냐, 기등기냐. 미등기야, 기등기야. 뒤에 미등기, 기등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 있잖아. 3번으로 올라가 봐요. 3번 문제에서. 문제 나와 있어요. 미등기를 수행했죠.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오케이, 그렇죠. 자, 얼마나 재밌어요.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이걸 갖다가 붙여보는 연습. 이걸 연습을 하면 딴 과목에다도 활용을 해먹으라는 거야. 그럼 다시 이제 봐봐요. 보존 등기가 나왔다. 뭐부터 확인해? 토지와 건물. 그러면 1, 2, 3, 4. 이게 머릿속에 쫙 떠올라야 돼요. 그럼 한번 더 풀어볼까요? 뒷장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문제 4번을 또 풀어봐요. 자기가 이제 풀어봐요. 이걸 생각하면서 풀라고 생각해서 천천히 풀어도 좋으니까. 다 그런 문제야. 다 그런 문제예요. 자, 됐어요? 예, 옳은 거, 틀린 거. 틀린 것. 갑이 신청한 미등기 건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한 어른. 동그라미잖아요. 어른 매수인이에요, 매도인이에요? 매수인. 여기까지 나왔으면 갑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후 잘라봐요. 자, 그러면 요걸 이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야 돼. 읽어봐요.
대장상 최초의 명인. 그럼 매수인은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매도인은 할 수 있죠. 그러면 누가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돼? 갑이, 그죠? 갑명의로 보존 등기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맞네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하고 어떻게 무슨 등기 형식으로? 이전 등기 형식으로. 자, 3번은 2번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이 그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판결줄 찾아봐요. 그럼 이걸 떠올라야죠. 여기 봐봐요.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세 종류. 원칙, 확인 판결, 무주 토지는 국가, 무주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 예적으로 이행 판결, 항상 판결 5가지죠.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판결은 무슨 판결이면 적하다? 확정 판결. 그러면 저희가 봐요. 이번에 확정 판결이면 충분하다. 맞죠? 근데 한 끗 차이지만 이걸 뭐예요? 확인 판결이면 충분하다. 어때? X. 원칙이 무슨 판결? 확인 판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번에 미등기 부동산의 줄 찾아봐요. 그럼 소유권의 처분 제한. 그럼 요게 머릿속에 떠올라야죠. 자, 봐봐요. 자,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원칙.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의 처분 제한. 요건을 갖춰서 안 갖춰서? 갖춰서. 그럼 툭 치고 가.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직권으로 가 있어야 되네요. 자, 직권으로 독립건물. 그러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다. 신청할 수 있죠. 그건 맞네요. 자, 4번에 건물에 사용하면 제공되는 부속 건물도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A적으로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서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5번은 토지의 건물이 토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갑은 미등기 토지가 상속된 경우 잘라봐요. 갑명의로 보존 등기한 후 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보존 등기는 누가 신청한다? 대장상 최초의 명인 원칙 A조로 국가, 포괄, 승계인. 그럼 상속인은 뭐가 되죠? 포괄, 승계인이 되죠. 그럼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더라도 이렇게 풀어주고 그냥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몇 문제 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번에 머리에 팍 박아버려. 자, 한번 어떻게 박았는지 한번 봅시다. 5번 행태가 제일 많이 출제된 행태야. 9번 출제된 문제거든. 한번 풀어보세요. 자, 됐어요? 예, 몇 초 만에 풀어야 돼? 2초. 자, 토지와 건물이야. 토지죠. 그럼 뭘 찾아서 형을 떠나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요거는 어디에 하나인다? 건물. 정답은 몇 번? 2번.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 가서 하나 더 풀어봐요. 6번 풀어봐요. 자, 작년, 재작년 문제예요. 자, 자, 됐어요? 자, 그럼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은 옳은가 틀린가? 옳은가. 보존 등기는 등기원인과 연일을 기록한다. 어때? X. 그럼 작년에 이 지문이네요. 그렇죠? 장난을 쳤네요. 자, 군수 동그라미. 군수가 나왔으니까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하러 가자. 토지야 건물이야? 토지죠. 그럼 끝에 가서 있다 없다? 없다. 군수는 뭐에 한해서? 건물에 한해서. 자, 3번에 등기하니 미등기 부동산 줄 쳐놔봐요. 가세관청 줄 쳐놔봐요. 가세관청은 법원이야 세무서야? 세무서. 그럼 탈락.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직권 보존 등기가 불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미등기 토지의 건물이 토지, 그럼 수용 동그라미. 수용이 이제 수용이 나오면 건물 미등기 토지냐, 기등기된 토지냐 확인해 놔야죠. 미등기 토지, 건물 수용으로 인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보존 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의 등기필정보 줄 쳐놔봐요.
그러면 등기 필정보 제공 동그라미. 자, 등기 필정보는 등기 의무자 거 제공하죠. 근데 앞으로 가봐요. 소유권 보전 등기 단독 공동. 단독 의무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얼마나 재밌냐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근데 자, 그러니까 이 정도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거야. 최소한은. 그러니까 여기 이 정도 노력을 해줘야지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하고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보전 등기는 토지냐 건물이냐. 자, 대장상 최초의 명인 원칙 국가 포괄승계인 A의 건물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건물에 한한다라는 거야. 확정 판결 원칙 하금 판결 무주 토지는 국가 무주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그러면 우리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미등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죠.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누굴 보기 위해서 임차인. 하나 더 풀어볼까요?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9번 문제를 이제 자기가 이해해서 한번 풀어봐요. 이제 생각하면서 풀고 있는지 그냥 막 풀고 있는지. 자, 됐어요? 옳은 거 틀린 거. 그럼 1번의 키워드를 어디를 잡았어요?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등기 명령 어디로 가야 돼? 직권으로 가 있어야죠. 그러면 자기가 요걸 1번에 그러면 키워드를 세 군데 잡았으면 이제 알고 푸는 거야. 알고. 자, 이번에 일부 지분이야 전원 지분이야? 일부 지분이죠. 자, 그러면 요거 우리가 세웠던 갈고 닦았던 거 읽어봐요. 전원 보상신. 그렇죠. 개들에서 하나 더 해보자고요. 자점보 보정. 그 다음에 자가용. 그렇죠. 자, 보전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 전원은 되죠. 자기 일부 돼야 안 돼. 그러면 포괄 유정은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되고. 가등기는 누구 것만 돼요? 자기 것만. 그러면 일부 나왔으니까 툭 치고 어디로 가요? 각하로 가야죠. 각하는 몇 호? 29죠.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 왜 100% 합격시킬 수 있어요. 각서만 하나 쓰면. 자, 1차, 2차 다 합격할 수 있어. 어때? 자, 수업 끝나고 방과 후 수업을 합니다. 단 들어오는 것은 자유인데 나가는 것은 강제가 돼요. 언제까지? 애올 때까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 무조건 100% 합격하는 거야. 100% 합격하는 거예요. 전 과목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학교론도 결론적으로 기본 틀은 외워야 된다는 거야. 모든 과목이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외워야 되는 거야. 기준 하나 없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갑니까? 우리 형님들은 봐봐요. 설명을 들을 때는 어때요? 이해가 돼요. 그렇죠? 누님들은. 그 형님들은. 자, 문제 풀 때는 이래요. 왜 그럴까요?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기준을 안 해서. 그렇죠. 그러면 봐봐요. 그럼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어떠냐? 2번 일부 간다고 보전 등기 끝에 각하한다. 저는 보상신. 1호는 무슨 위반? 간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1호, 2호를 듣는 순간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이다. 그게 딱 머릿속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3번을 가볼까요? 토지에 관한 보전 등기를 한 경우 토지를 확인해놔야 되겠죠. 당해 토지가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이니 소유자임을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말소를 명한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전 등기를 말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보전 등기 판결은 확정 판결이면 족하다. 그죠. 근데 이제 하나 더 들어가면 원칙이 확인, A가 이행 형성이거든. 무주 토지는 누굴 상대로? 국가, 무주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자, 5번에 포괄 승계인 줄 쳐놔봐요. 그럼 포괄 승계인 요게 이제 접수했으니까 요걸 1번으로 가야죠. 읽어봐요. 대장상 최초의 명인 원칙. A가 있어 없어? 있어. 국가 포괄 승계인.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5번의 토지 동그라미. 토지는 누굴 상대로? 국가.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없다 이랬으니까 틀렸죠. 국가를 상대로 할 수 있죠. 정답은 5번. 얼마나 재밌냐 이거지. 재밌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풀고 마무리를 짓자고. 그럼 12번에 가봐요. 말뚝 바꿨다. 12번 문제. 됐어요? 예, 정답은 2번.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그러면 여기 토지냐 건물이냐 확인해 줘야 돼. 그러면 여기 자기가 자기 힘으로 풀려면 요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 요거 4개가 머릿속에 떠올 때 항상 문제를 늦게 풀더라도 일단 보존 등기는 자꾸 요걸 스스로 확인해 줘야 돼요. 요걸 요 숙제해 놓으면 이제 뭐예요? 자, 보존 등기는 이제 하산해도 된다라는 거야. 하산을 해. 무조건 몇 점이야? 2.5점짜리거든. 그러니까 보존 등기 문제가 안 나오면 등기법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존 등기는 무조건 출제되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13번과 관련돼서 자, 등기원인 정체의 거민 동그라미 쳐봐요. 거민. 자, 거민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죠. 개소리, 판소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떠올라야 돼. 거민. 자, 거민 그러면 이게 거민계약서거든. 거민계약서와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 일단 개소리, 판소리를 생각하고 개가 뭐예요? 계약서 원칙이죠. 판소리와 그 조서는 외의적 측면이죠. 그러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숙지해 볼까요? 그러면 원칙이에요. 원칙은 일단 뭐 해야 돼? 개소리, 계약이어야 돼. 계약. 그 위에다 딱 자기가 한번 이렇게 한번 쓸 필요도 없는데 자기가 이제 외우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저번에도 여기 봐봐요. 우리 소림사 뭐라고 그래요? 36개라고 그러죠. 36개. 그럼 36관문을 통과해야 소림사로서 은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관문이 뭐라고 그랬어? 또 까먹었다. 우리 어렸을 때 물었잖아요. 36개 주랭랑. 주랭량이 하나의 건법이라는 거예요. 건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우리 거민계약서는 그러면 몇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지 봐봐요. 일단 제일 우리 공시법은 여기만 통과하면 돼. 여기까지가 바로 공시법. 거민계약서 많이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뭐 해야 돼? 계약해야 돼. 그러면 첫째 관문을 통과했어요. 그러면 이제 첫째 관문을 통과했으니까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죠. 두 번째 관문은 소유권 이전이어야 되네. 소유권 이전.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어야 돼. 소유권 이전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관문을 통과했죠. 그러면 세 번째 관문은 뭘 잡아야 돼? 자, 부동산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야. 그럼 부동산을 관문을 통과했다고 자, 안전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 읽어봐요. 토지와 자 건축물 매매는 뭐 된다? 재배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관문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보존 등기가 되려면 이걸 머릿속에 숙지해야 돼. 아까 대정 우리 보존 등기처럼. 그러면 봐봐요. 첫 관문 뭐라고? 계약. 둘째 관문 소유권 이전. 세 번째 관문 부동산. 네 번째 관문은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된다. 그래서 이 관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거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죠? A가 있죠. 그러면 A는 뭐라는 거예요? A는. 자, A라는 것은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부자들은 어때요? 부자들은 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법원을 통해서 돈이 있으니까 소송 사기를 벌릴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판결을 받아서 거민계약들을 멘탈할 목적이 있거든. 그러면 멘탈할 목적이 있다면 어때? 구멍을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죠. 그럼 막아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 판결서 그 조서도 반드시 거민을 제공하라.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읽어봐요. 판결서와 조서. 판결서는 조서도 똑같은 뭐예요? 판결이 가름해지는 효과가 발생하거든.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자 그래서 가장 제일 원칙 개소리 계약 써야 돼. 2단계. 부동산 2단계, 소유권 이전 3단계, 부동산
자, 그러면 4단계는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된다. 어디로 빠져?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은 뭐예요? 제출하면 거민을 제출받은 것으로 가름하기 때문에 그거는 중개사법에서 출제되니까 그거는 중개사법에서 일단 연결이 되고요. 그럼 판결서 조서는 반드시 뭘 받아라? 거민을 받아라.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상속은 계약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럼 거민계약서를 면탈. 거민계약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자, 지상권 설정 계약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지상권 설정 계약, 계약이죠. 그렇죠? 자,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 소유권 이전. 그럼 지상권 설정 계약은 거민계약서의 뭐예요? 거민계약서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자, 소유권 말소 등기도 거민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어때? X. 소유권 말소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이에요. 자,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선박에 관한 계약 한번 해볼까요? 선박에 관한 계약. 자, 선박에 관한 건 계약이죠. 1단분 통과이죠. 자, 소유권 이전이죠. 읽어봐요. 선박, 부동산이 아니라 준부동산이거든. 그럼 선박에 관한 계약은 거민계약서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정리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부동산을 정리해서. 자, 1단분 통과됐죠. 2단분 통과하죠. 3단계. 통과. 자, 통과해요.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아니죠. 그러면 정의는 거민계약서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죠. 다 통과했잖아. 자, 그렇죠. 통과했죠. 그럼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기로 계약을 했어요. 매매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1단계 통과했죠. 2단계 통과했죠. 3단계 통과했죠. 4단계에서 절대가 걸리네.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의 대상이 되는 거야. 이거 봐요.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뭐 된다? 제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민계약서는 우리 한물 갔어요. 우리 등기법에서.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가등기 찾았어요? 예, 가등기는 계약이에요, 예약이에요? 예약. 그러면 가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왜? 가등기는 예약이니까. 그럼 언제 제공해? 본 등기 시. 그렇죠. 그러면 13번 가서 한번 풀어봐요. 자, 됐어요? 예, 정답은 1번. 그렇죠. 1번은 그러면, 자, 매매 예약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찾아봐요. 가등기는 계약이에요, 예약이에요? 예약.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다. 언제 제공하면 돼? 본등기 시.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라고. 하나씩. 지문을 외울 생각을 하지 말고. 자, 13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거민계약서와 관련돼서 공짜 있어, 없어요? 없어. 요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그렇죠. 공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공짜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거민계약서를 까먹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제일 원칙은 뭐예요? 서리. 일단 계약서가 아닌지를 점검해놔요. 그럼 1단계에서 거짓 마무리가 돼. 우리 공시법에서는. 2단계는 판결서와 거조서도 반드시 뭘 받아라? 거민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번 가서 한번 풀어봐요. 이제 어디로 이제 제대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지. 자, 됐어요? 그러면 1번의 키워드 계약, 소유권 이전, 거민계약서를 원칙적으로 제출한다. 맞네요. 2번의 수용 동그라미, 수용은 계약이 아니죠. 그럼 겉으로 가서 거민을 받지 않는다. 자, 5번, 3번의 토지거래가증 줄 쳐놔봐요. 그러면 토지거래가증을 교부했죠. 받았어요? 예, 받았죠. 그럼 국가는 한 번 타치하면 두 번 타치하지 않아. 그러면 겉으로 가서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다. 자,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판결 줄 쳐놔봐요. 판소리 거민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가 아니네. 정답은 몇 번? 4번.
계약 일방 당사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관공서죠.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거민의 주체면서 진정성이 확보됐죠. 그럼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은 4번. 얼마나 재밌냐 이거지. 자, 그러면 저희가 보통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이걸 좀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거민계약서 이제 마무리하라고요. 자, 이건 제가 해줄 수가 없어. 그럼 며칠 있으면 형님들은 가물가물하거든. 그러니까 일단 원칙은 무슨 소리? 개소리. 마지막 단계는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계약서인지 아닌지를 일단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A적으로 판결서 거저서는 반드시 거민을 받아라. 원칙. 개소리, 애외, 판소리. 그래서 나중에 개소리, 판소리는 애웠는데 어디서 써먹는지까지 까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민계약서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문제 14번이 가장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샘플 문제로 우리가 잡아줄 필요가 있고요. 자, 문제 15번 가서 요 문제 15번도 제대로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문제 15번과 관련돼서 이걸 암기가 돼 있어야 돼. 봐봐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거래가액 등기와 관련돼서 거래가액 등기. 자, 거래가액 등기 그러면 이제 거래가액을 등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요건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자, 그러면 쓸 필요 없이 외우라고요. 2006년 1월 1일 이후. 자, 여기 뭐가 필요하죠? 거래죠. 거래는 무슨 계약서야 돼? 매매 계약서야 돼. 매매 계약서. 그러면 뭐 해야 돼? 소유권. 이전이어야 돼. 자, 이제 거래가액 등기가 되는 거예요. 네요. 2006년 1월 1일 이후. 읽어봐요. 매매계약서, 소유권, 이전. 요 요건을 갖추면 거래가액 등기를 등기부에 거래가액 등기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요. 다시 몇 년?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계약서, 소유권, 이전. 능력의 차이는 여기서부터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자, 판결서도 거래가액 등기가 된다. OX. 봐봐요. 또 요거 판결서만 생각하는 거야. 원차적 본능으로 가라고. 자, 매매계약서죠. 판결서는 매매계약서 아니야. 그럼 거래가액 등기가 안 돼 있다라는 거야.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가등기는 그러면 봐봐요. 가등기는 그러면 거래가액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읽어봐요. 몇 년? 2006년 1월 이후 개요. 매매 계약서 소유권 이전. 읽어봐요. 하등기 계약이야 예약이야. 예약 제공할 필요. 거래가액 등기가 안 돼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근데 안 돼요가 그러지 말고 이게 외워야 되는 거야. 기본 틀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매매 목록이야. 자, 매매 목록은 그러면 벌써 생각이 나있죠. 원칙 매매 목록은 원칙 몇 개 이상? 2개, 2개 이상이야. 공동담보 목록은 몇 개 이상? 5개 이상. 2개 이상일 때 매매 목록이 등기가 되거든. 그러면 A적으로 매매 목록을 작성해야 돼. A는 부동산이 한 개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 여러 사람인 경우는 매매 목록을 작성해야 된다는 거야. 자, 매매 목록은 무슨 버전? 양구 버전. 매매 목록을 첨부하면 거래가액 등기가 안 돼 있어. 그럼 봐봐요. 등기부에 그러면 거래가액이 안 돼 있어. 그럼 뭘 우리가 뭐예요? 열람 신청을 해야 돼. 매매 목록. 그러니까 그러면 가끔가다 이제 전화가 와요. 선생님 등기부에 거래가액 등기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합격한 사람한테 합격은 공짜로 땄구만. 그렇죠. 공짜로 땄구만.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래요? 매매 목록을 발급받아 보라고. 그러면 이제 등기소에 가서 자, 등기사항 증명서를 신청하면서 매매 목록도 매매 목록도 발급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 매매 목록에 보면 뭐가 있다? 거래가액 등기가 돼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거래가액 등기가 되면 그러면 매매 목록을 첨부해야지만 등기부에 거래가액 등기를 기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거래가액은 어디에 있다? 매매 목록에 있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그러면 뭐라고 써놨을까요? 거래가액 등기 대신에 매매 목록 1년 번호가 기록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갑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제 가서 봐봐요. 집에 가서 이제 지금은 무슨 권법이에요? 며칠 남았어요? 65일 남았어. 65일. 그럼 66에 36, 88에 64. 그러니까 구구단 전법이야. 구구단 전법.
구구단 전법. 이제 그러면 구구단 전법이 뭐냐? 거래가액 등기 읽어봐요.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 계약서 소유권 이전.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몇 개? 2개. 그렇죠. 2개. 자, 한 개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인 경우는 반드시 제공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1번 가서 봐봐요. 자, 그러면 자 설명 중 옳은 거 틀린 거. 틀린 거. 그러면 1번에 2006년 1일 1일 이전이야 이후야? 이후죠. 이후인데 이전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거래가액 등기를 하지 않는다. 자, 이번에 등기원이 매매를 하더라도 등기원님은 판결 중간값을 찾아봐요. 여기서 판결서는 매매 계약서에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거래가액 등기를 하지 않는다. 자, 3번 질문이에요. 자, 부동산이 신부동산이 한 개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래. 그러면 거래가액 등기, 매매 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어때? X 있다라는 거죠. 원칙이야, A야. A, 왜? 그렇죠. 자, 4번에 당초의 신청의 차후가 있는 경우 등기의 매매 목록은 경정할 수 있다. 당초 동그라미. 당초는 뭐예요? 특징은 원시적이라는 거죠. A씨 당초 잘못 기록했을 때는 매매 목록을 경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정은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거죠. 자, 등기 원인 정사 신고 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 줄 찾아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1호 무슨 위반? 하나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9호는 서류죠. 그러면 서류가 뭐예요? 잘못 작성이 됐다라는 거네. 그러면 9호로 뭐 한다? 그렇죠. 그렇죠. 9호는 서류를 똑바로 제출해야 되는데 똑바로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 9호로 각하게 되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것도 결론적으로 뭐예요? 암기해야 돼. 기본토론 암기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거래가액 이제 법령적으로 나와 이제 불러봐요.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계약서 소유권 이전. 매명록 부동산이 원칙 2개 이상. 한 개라도 매도인과 매도인이 복수인 경우 반드시 제공해줘야 되겠죠. 매매 목록을 제공하면 거래가액 등기는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거래가액. 그러면 등기부에는 거래가액 등기 대신에 뭐가 돼 있을까요? 매매 목록 일련 번호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간혹가다 질문이 들어오는 게 이 부분입니다. 1호는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죠? 9호는 서류, 그죠? 그러면 거기 몇 회 기출인지 봐봐요. 18회. 올해 몇 회예요? 31회. 그래서 나올 때가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매매 목록이 나올 때도 됐고, 그러니까 대비를 좀 해두시라는 의미에서 15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네.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좀 쉬었다 합니다.